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살펴볼 텐데요. 이수페타시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앞으로의 주요 이벤트 일정들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준비해온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 안에는 유상증자 일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해나가면서 어떤 이벤트 일정들이 있는데 그 결과치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미리 생각해보는 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증시의 최근 들어서의 이 하락, 이 트럼프 때문이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이 관세라는 카드로 여러 교육 국가들에게 경제적인 실익을 챙기기 위한 이런 압박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지표 발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시장의 돈의 흐름들이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최근 들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경제 지표들 발표하는 거 이거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인플레이션 지표 이 부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등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 지표도 안 좋아졌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자꾸 잡히지가 않아서 이게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등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준이 시장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의 결정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연준이 나서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릴 수 있는 버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냐 아니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또 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릴 텐데요.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의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됐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동맹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한테도 이렇게 관세 부과의 현실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관세 부과가 진짜 현실화됐을 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GDP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예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소비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죠. 소비 경기. 자, 그러면은 이 소비 경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게 바로 기업의 실적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기업의 실적,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했을 때 그 기업의 실적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주가라는 것은 모든 이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주가는 먼저 빠집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것 같다라는 예상 때문인 거죠.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을 대변하지만은 기업의 실적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경제의 영향,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보복 조치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이렇게 나오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다시 말해서 CPI와 PCE 대표적으로 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PCE를 많이 봅니다. 연준에서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메이저 팩터 중에 하나로 참고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런 지표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기준금리 인하를 못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때는요. 경기가 둔화인 상황.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금리까지 인하해버려요. 그러면은 더 크게 인플레이션을 상승으로 밀어낼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모든 화살은 정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데
경제까지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경제 둔화인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의 카드를 기준금리 인하의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상승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그 카드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는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여기에 대한 우려가 증시의 발작을 가장 커다랗게 만들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경제 지표들을 더 중요하게 모니터링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복 조치 관련해서 서로 간에 이 관세가 미국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도 부과하게 되고 중국도 부과해서 현실화돼서 실제로 소비자가 소비하는 그런 제품의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하면은요.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이 또 하나가 또 안 좋게 작용하는 게 무엇이냐? 증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채권 시장은 또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요. 이 채권 금리가 자꾸 높아져요. 그렇게 됐을 때 주식 시장에 있는 돈이요. 이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주식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서 채권 자산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상황은요. 투자하기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뭔가 자그마한 일이 있을 때도 좋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요. 시장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자그마한 어떤 우려감 같은 경우도 가격에 커다란 변동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투자 판단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스페타시스 투자하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이 AI 관련된 투자를 확장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동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스페타시스의 주요 고객사 중에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고객사가 잘 돼야 이스페타시스도 돈 잘 벌 수 있고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후 시장은 실망했는데 분석기관들은 낙관적 그리고 부정적, 중립적 의견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굉장히 커다란 위험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이스페타시스 측에서도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 기업들이 AI 지출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임대 계약 취소한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으로 나오기는 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직 이 과잉 투자다, 이러한 시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어떤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스페타시스에 투자하면서 투자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익 났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 실현하는 기회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팩터 중에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은 AI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이 자본적 지출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이스페타시스부터 해서 하드웨어 기업들 있죠. IT 장비 쪽 하드웨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채찍 효과로 주가는 더 크게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번 달에 또 굵직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만의 어떤 주가 상승에 기대되는 부분들, 25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있어서 제가 정리해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오공장 조기 투자 결정을 해서 올해 10월까지 설비 셋업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램프업 기간이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어질 예정이고, 공장 짓자마자 바로 이 공장이 원활하게 다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을 충분히 뽑아낼 때까지는 시차가 걸리고, 그게 램프업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공장 조기 투자 결정했던 부분에 있어서 10월까지의 설비 셋업 완료 예정인데, 이게 늘어지는지 아니면 앞당겨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ASP, 평균 판매 가격이라고 합니다.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라고 해서요. 이 판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요인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매출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매출이 기존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도 더 늘어날 가능성.
여기에서는 이제 비용이 인상돼 가지고 판매 가격이 상승하는 거 이런 부분들보다는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서 그리고 공급이 딸려서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어떤 실적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품 믹스 개선, 다시 말해서 인쇄 회로 기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저가부터 해서 굉장히 고가까지, 그리고 기술적 장벽이 좀 높은 그런 고다층 PCB,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 비중이 증가되면서 실질적으로 고가에 판매되는 이런 제품들이 늘어난다, 구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는 다시 이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멀티레이어 보드 업그레이드 되면서 AI 가속기용, 이 다중적층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긍정적인 내용으로 기억을 해두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800기가비트 장비용 기판 평균 판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거, 공급 부족의 가능성까지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좀 가능하다. 그러면 또 매출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아마 홍보 차원으로도 이 언론 보도로 배포할 겁니다.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 수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퍼스트 벤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서버 기업들과 주문형 반도체 이 메인보드 공급을 지금 논의 중이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언론에서 이 고객사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잘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언론 보도로 A사나 아니면 B사나 E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또 나올 거고, 추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 매출 증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25년도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신제품 양산이 작년 4분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 이는 또 1분기 보고서 나오면은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관세 정책의 변화에서 시장 점유율 상승의 기회가 있다. 지금 관세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반사이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경기를 제외하고 시장에서 이수페타시스만의 어떤 기회 요인이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우려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불식이 되고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만 봤을 때는요, 이 중국의 또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제 중국 대리기, 다시 말해서 핵심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에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이 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스페타시스 관련해 가지고 주요 긍정적인 어떤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부정적인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항상 위협 요인과 기회 요인은 동시에 같이 바라보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유상증자 일정에서요,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거,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일 25년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입니다. 이때 거래가 되는 기간이고요. 신주 인수권 증서를 취득해 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5거래일 동안에 거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주가에 대한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좀 열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 확정 발행가액 산정되는 그런 기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1차 발행가액도 중요하고 2차 발행가액도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확정 발행가액이 산출이 될 때 기왕이면 높으면 좋다. 그래서 약 1,000만 주 정도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 확정 발행가액이 높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고 충분히 설비 투자하는데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계산하는 방식이 1차와 2차 중에 낮은 걸 먼저 골라야 된다. 그러니 1차도 높아야 되고 2차도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야 되는데, 지금 1차가 이 33,500원이었죠. 그래서 2차 발행 가격이 만약에 33,500원보다 낮게 산정이 됐다. 그러면은 2차 발행 가격으로 골라지게 되는 계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500원이 1차인데 만약에 2차 발행 가격이 나왔는데 그게 3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3만 원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되도록이면은 1차 발행 가격보다 2차 발행 가격이 더 높게 나와서 33,500원 이걸 이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 이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홍보성
이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타이밍 맞춰서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주의 상장 예정일 5월 2일입니다. 5월 2일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확정 발행가액 공시 나올 때도 중요하고 신주 상장 예정일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가격과의 괴리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장 가격. 그래서 시장 가격이 1만 원인데 이 확정 발행 가격이 예를 들어서 6천 원이다. 그러면은 확정 발행 가격이 딱 공시가 나왔는데 이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40% 차이네. 이거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주가가 지금 시장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이 청약한 사람들 이거 신주 상장자면 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시 나와서 지금은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매도 압력들이 1차적으로 확정 발행 가격 공시 나왔을 때 시장 가격과의 괴리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5월 2일 날 예를 들어서 신주가 상장되는데 이 확정 발행 가격으로 6천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경제지표의 호조 그리고 또 시장의 어떤 증시의 대세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주가가 막 상승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확정 발행 가격보다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 2일 날 주가가 뭐 12,000원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해볼게요. 이건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한 주당 6,000원에 사셨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주가 상장되면 팔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 좀 한 일주일 정도 또 시간을 두고 매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유상증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이게 유상증자에서는 마지막 이벤트 일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요. 이 계산하는 방식 꾸준히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3,500원의 이수페타시스 1차 발행 가격, 2차 발행 가격의 이 주가 데이터를 여기에 또 넣어야 된다. 그런데 시간은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의 어떤 주가 데이터다.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가서 주가의 추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미리 계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미리 대응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또 참여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요. 3월 31일부터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이 공매도에 타깃이 될 가능성. 그중에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서 저희가 투자를 이어나가야 된다. 이 부분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캘린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2월 고용보고서 나오게 될 겁니다. 매월 나오는 게 있어요. 루틴하게 나오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CPI, 그리고 PCE 같은 경우도 계속 정기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고용보고서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달 이 10일부터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요. 굉장히 좀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2월 CPI 또 나오게 됩니다. 수요일 날. 그리고 매월 이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그런데 3월, 6월, 9월, 12월 이때는 또 선물에 대한 이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달에 둘째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요. 선물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가에 대한 현물의 이 포지션 청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날이다. 그래서 이때 이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의 어떤 동향, 미결제 약정 이런 부분들 봐야 된다. 그리고 월요일 날 엔비디아의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행사가 좀 있습니다. 21일까지예요. 이때 또 어떤 언급들이 있고 시장의 기대감을 또 어떤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지 3월 17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19일 이때는 이제 일본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하는 날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작년 8월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다시 말해서 일본의 금리 그리고 환율이 치솟았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이 투자 자금들이 일본으로 다시 몰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리로 빌려갔던 돈이 전 세계 시장으로 투자되어서 나가 있던 돈들인데 이걸 또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시장 굉장히 또 폭락을 맞았던 거. 이 두 자릿수 때 증시 하락 이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연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지금까지 나왔던 경제 지표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예상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시장의 전망을 좀 보면서 저희는 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는 주식 투자하면서 봐야 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 벤자민이 직접 이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제가 직접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이런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채널의 진짜 목적은 수익 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24년도 11월 10일 제가 이런 언급을 하면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 11월 8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유증 물량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주가 빠지는 거 보고 할인 매수 기회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제가 매수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부터 해서 신규 매수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총 3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계속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최종적으로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정 발행가액 계산하는 부분들, 이수페타시스 관련된 정보들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포함된 ETF 종목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TF에 들어오는 수급 자체에 따라서 기초자산인 이수페타시스를 펀드가 사고 파는 행위를 한다. 그럴 때 금융투자로 잡힌다. 여러 매매 주체들의 동향들 확인하면서 저희는 이 투자를 이어나갔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수익 추구가 목적인 방이고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 말씀드리면은요,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이 하단에 영상 설명란이 있는데요. 이 설명란 클릭하시면은요, 자세하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참고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은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사칭 채널들이 있습니다. 텔레그램부터 해서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까지 해서 사칭 채널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언급드린 저 정보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곳은 절대 제가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영상 설명란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투자, 투자사상 운용사, 펀드투자 관련 자격증 다 보유하고 있고요. 증권사 거쳐서 자문사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과 텔레그램 채널에서 영상에서 만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정보 공유 잘하셔서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